안녕하세요. 건강한 관절로 행복을 드리는 관절행복 정재훈TV의 가정의학과 김재원 원장입니다. 관절 수술을 2만 례 이상 집도하고 최소 침습 무릎 인공관절 분야에서 세계 최다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정재훈 병원장님과 함께 관절 백과사전을 만들고 있는데요. 원장님, 제가 최근에 진료를 보는데 어떤 환자분이 요즘 무릎이 너무 시큰하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억소리가 날 정도로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반월상 연골이 다치거나 파열되었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되면은 평지 보행 때는 비교적 괜찮은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 내려올 때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 증상은 연골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도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앞에서 한 환자분의 사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반월상 연골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잘 파열되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월상 연골은 자주 설명이 되곤 하는데 관절 연골과 구분을 좀 해야 되고 관절 연골은 이렇게 모형에서 보면은 뼈를 덮고 있는 물렁뼈, 관절 연골이다. 반월상 연골은 그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이다. 모형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C자형, 역C자형으로 되어 있고 무릎에 이렇게 안쪽이 조금 더 넓은 C자형이죠. 바깥쪽이 조금 좁은 C자형이고 이렇게 관절 연골은 딱딱해요. 엑스레이는 투명하게 나와버리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십 년간 써도 이렇게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월상 연골은 이렇게 만져보면 좀 말랑말랑해요. 고무처럼. 그래서 요거는 찢어져요, 찢어져. 파열된다, 찢어져. 그래서 이게 구조에서도 볼 수도 있다시피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관절, 연골 사이에 끼어가지고 관절 연골끼리 충돌해서 수십 년간 써도 이게 닳아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제일 좋은데 이제 연골이 파열돼서 없어지거나 그런 역할들이 줄어드니까 뭐 좋지는 않죠. 네.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고 진단받으면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류의 수술들이 있고 각각 어떤 기준으로 선택이 될까요? 수술은 크게 세 가지 있어요. 반월상 연골 절제술, 그다음에 봉합술, 이식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봉합할 수 있는 것은 봉합을 해줍니다. 근데 봉합할 수 있는 것은 바깥쪽 3분의 1이 혈액순환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봉합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의 봉합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중간 부분인 부분도 있어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길게 찢어진 파일이 있어도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봉합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혈액순환이 없는 가장자리 부분 이런 곳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찢어졌잖아요. 이건 너덜너덜 하겠잖아요. 이런 경우 봉합을 못 하죠. 이런 경우는 절제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횡으로 찢어진 거. 이런 경우도 이 가장자리 쪽은 이제 혈액순환이 안 좋으니까 조금 다듬어내고 이 중간 부위 이제 혈액순환이 좋으니까 봉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준들 그러니까 나이도 생각을 하고 파일의 형태, 장소, 위치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해서 어차피 의사가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되고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판단을 내리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파열을 하면서 꼭 신경을 써야 될 게 너무 이제 의욕이 앞서서 파열에도 붙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을 이렇게 봉합을 해놓으면은 붙지 않아가지고 다시 또 재수술하게 되는 수가 생기고 그래서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네, 방금 가장 많이 시행된다고 하신 절제술이 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이제 절제술은 다듬어 낸다, 제거하는 거잖아요. 제거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전부 연골을 전부 다 드러내는 것처럼 이해를 해서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파열된 부분을 다듬어 주는 거예요. 파열 조각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를 구부리거나 펴거나 그럴 때 이렇게 자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열 부분을 다듬어 내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술이고 조금 더 많이 찢어지면 좀 더 많이 제거되고 너무 많이 이제 파열이 돼가지고 관절 전체를 드러내는 수도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은 부분 절제술, 조금 파열된 부분만 다듬어내는 부분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많죠. 가장 큰 차이가 수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절제술 하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절개해서 했어요. 근데 보통 수술하면 절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반월상 연골 절제술이나 이런 수술들은
관절경 수술로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절경에서는 관절을 이렇게 우리 내시경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네. 복강경 하면 구멍 내서 복강경 들여다보면서 수술하잖아요. 그 비슷한 건데 관절경 수술의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관절 속을 이렇게 부풀려줘야지 기구 움직일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넣어줘요. 물을 넣어서 관절 이렇게 부풀려주고 그다음에 관절경을 넣어서 이렇게 두루두루 다 봐가지고 어디가 파열이 있는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파열이 발견이 됐다. 그럼 또 되게 반대쪽 기구를 넣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잘라내든 어떤 수술을 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개요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파열된 거예요. 저 뒤에 있던 조각이 파열돼서 앞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관절경으로 이렇게 파열이 됐다라고 진단이 되면은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열 뒷부분을 좀 더 조사해 볼 건데요. 여기 이제 파열 뒷부분이에요. 아까 그 쪼가리 뒷부분.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조사해 보면 뒤에가 이렇게 찢어서 당겨져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당겨도 이렇게 붙어 있는 데는 이렇게 당겨져 나오지 않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당겨져 나오잖아요. 이거 다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아까 너덜너덜한 조각 아까 봤던 그 조각이 있고 뒷부분은 또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찢어진 거죠.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기구는 쉐이버라고 부르는 기구인데 돌아가면서 빨아들이면서 잘라내요. 다 없어지죠. 1차 너덜너덜한 것은 이 기구로 다듬어 내주고 그러면 이제 앞에 너덜너덜했던 거가 심하게 파열됐던 것은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을 제거해줘야 되잖아요. 이 기구는 또 이제 베스켓 펀치라는 거 이제 잘라내는 기구가 있어요. 기구를 넣어서 어디까지 잘라내면 되겠는가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자, 요거는 이제 기구 물어도 뜯어내는 기구들이거든요. 다듬어 내고 남은 조각들은 또 이렇게 또 다시 씻어내고 제거해주고 이렇게 다듬어 주고요. 또 이 부분은 또 아직도 좀 더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또 이제 어디를 어떻게 제거하면 되겠는가 또 확인해 주고 또 기구를 넣어서 또 이제 추가로 제거해 줍니다. 이거 다 다듬어 내고 이쪽은 거의 완료가 된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 약간 너덜너덜한 조각, 그 다음에 또 좀 뒤에 찢어졌던 조각도 이렇게 다듬어 주고 있는 그런 광경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호선골 절제술을 시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쪽 앞쪽에도 너덜너덜한 조각들, 이쪽에 이렇게 흐물흐물한 조각도 다 제거해주고 이게 최종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추가로 좀 해주고. 절제술은 이렇게 관절경으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수술할 때 마취는 어떻게 하는지,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대개 마취는 척추 마취해서 환자님이 긴장되고 그러셔서 주무시게 우리 내시경 할 때처럼 수면하듯이 이제 척추 마취가 좀 안 되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하수 전신 마취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대개 한 군데가 이렇게 지금 사례에서 본 것 같이 이런 경우는 되게 시작하면 한 15분, 20분 정도면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수술 시간이 짧네요. 그렇죠. 예. 시술 같은 수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럼 이렇게 수술 후에도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한가요? 반호선골 절제술을 한 경우는 이게 그날 하루 첫날은 조금 그래 쉬도록 하는데 마취가 깨면은 이제 화장실은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얘기를 해요. 근데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음 날부터는 그냥 화장실은 걸어서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이렇게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게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 시간도 짧고 상처도 안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또 편하게 생각해서 활동을 막 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회복이 되는 시기는 뭐 한 달, 2달 가기도 하고 그래요. 네.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좀 오래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간단한 수술이긴 해도 간단한 활동도 하고 사무실 생활 근무 같은 것은 뭐 수술을 며칠 만에도 갈 수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이제 잘 회복이 되려면은 조금 그래도 걷는 것을 자제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네. 간단하다고 하셨지만 이 수술 후에 후유증 같은 거는 혹시 없나요? 후유증이라고 하면은 관절 그 반호성 연골이 이렇게 충격 흡수 작용을 해서 연골 사이의 충격을 완화시켜서 관절염을 방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많이 절제된 경우에는 시간이 이제 5년, 10년 가게 되면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인 경우에 하는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절에 충격이 많이 가는 그런 활동,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이랄지 축구랄지 농구 같은 거, 마라톤 같은 거 이런 것은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취미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깥쪽 반월성 연골이 파열된 경우, 예를 들어서 연골이 2개 있잖아요, 이렇게 안쪽 바깥쪽에 2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자세히 보여주기는 어려운데 안쪽은 이제 밑에 뼈하고 위에 뼈가 이렇게 어느 정도 커브가 제가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바깥쪽은 약간 밑에 뼈가 약간 이렇게 볼록해요. 그런데다가 위에도 또 볼록해요. 그래서 충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바깥쪽 연골이 찢어서 수술한 경우는 아까 같은 그런 경우 더 조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연골 제거술을 절제술을 좀 했다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되게 않아요. 관절염이 생기기 전까지는 되게 좋습니다. 만약 연골을 많이 제거한 경우에는 이식술을 권장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식술을 받으면 무릎이 예전처럼 돌아오는 건가요? 이제 원론적으로 정형외과 질환들은 대개 보면은 한번 이렇게 질환을 앓고 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 뼈가 중간에 골절된 경우 외에는 완전 정상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정형외과는. 이것도 반월성 연골이 완전 절제가 되면은 이제 아까 관절염의 가능성이 있어지니까 그거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식술을 해주는 것이죠. 일상생활에는 좋습니다. 되게 기능이 한 90에서 95%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또 건강한 연골로 파열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식한 연골은 아무래도 기능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파열될 수가 있어서 이제 무리한 활동들, 쪽을 안고서는 활동이 많다랄지, 과격한 스포츠 활동이랄지 이런 건 자제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이식했을 때 10년 동안 나 가지고 있는 열이 한 8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큰 지장은 없지만은 정상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좀 어느 정도는 조심해 쓰는 게 좋죠. 저 갑자기 궁금한데 그 연골 이식술을 할 때 어떤 연골로 이식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미국 같은 데에서는 장기 기증이 많아서 타인 반월성 연골을 이식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외국에서 수입된 연골들을 되게 냉동에서 왔다가 풀어가지고 되게 사용합니다. 타인, 다른 사람의 반월성 연골을 이식해 주는 거죠. 네, 오늘은 무릎 수술 중에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반월상 연골 파열 시에 관절경을 이용한 절제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병원장님께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